안녕하세요. 빠른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 볶아볼 커피는 브라질 몬도노보 커피인데요. 브라질 커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지금 습도가 61%. 아까 더 높았는데 지금 비가 약간 소강 상태여가지고 수분이 높은 날 커피를 어떻게 볶나 이런 컨텐츠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브라질 커피를 넣어주고요. 일단 브라질 커피를 선택한 것 중 하나는 브라질 커피가 약간 물러요. 그러니까 밀도가 단단하지 않고 무르기 때문에 열이 속까지 침투가 잘 된다. 그래서 브라질 커피를 선택한 거고요. 이렇게 여름날에 습도가 높은 날에는 로스팅 정도가 많이 달라져요.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이 수분 때문에 그런데 수분이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커피 바리스타들은 비가 많이 오는 날 분쇄도를 조절해야 커피 맛이 일정하다고 하거나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원두에 수분을 먹으면서 그라인딩이 잘 안 되면서 커피에 추출되는 양상이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얇게 바꾼다거나 그럴 거. 왜 그러냐면 수분이 높아가지고 원두가 수분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체크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일단은 투입을 했고 화력은 최대 화력을 줘서 로스팅을 할 건데 일단은 습한 날 어떻게 볶아야 된다라는 팁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존재하진 않아요. 왜냐면 평소처럼 볶으면 되는데 로스팅이 더뎌지거나 좀 안 되거나 똑같이 볶아는 속이 더 잘 안 익는다거나 뭐 이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죠. 열 에너지를 통해서 수분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게 행주의 성분에 가해지면서 로스팅이 되는 건데 수분이라는 게 습도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전달이 더뎌지겠죠.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물에 젖은 충분히 적셔진 나뭇가지를 불 속에 넣으면 나무가 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마른 장작나무를 넣는 거랑 물에 젖은 나무를 넣는 거랑 속에 시간 차이가 걸리듯이 물에 젖은 거는 시간 차이가 있다. 대기 중에 이 수분이 커피 로스팅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 화력을 주는 거예요. 양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커피가 속까지 안 익게 되어 있어요. 수분이 높은 날에는. 그래가지고 커피가 신맛이 많이 난다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약배전을 지나면 장마철에는 볶지 않는 게 좋고요. 중배전도 마찬가지로 볶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강배전은 볶아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태워서 날려보내기 때문에 수분이 높든 낮든 강배전 커피는 약간 일정한 면이 있는데 그 중배전, 약배전 같은 경우에는 콩이 내 예상보다 겉과 속의 차이가 더 많이 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핀도 안에 수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유수분이고 하나는 결합수분인데 결합수분은 이 세포내 결합할 때 혹시 아시나요?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물로 근데 그렇다고 물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 이 세포 내에 수분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내에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수분이 우리 몸의 70%를 구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뭐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갖고 있는 세포 덩어리들은 모두 수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세포를 만들 때 생성되는 수분이 결합수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끓이면 날아가잖아요. 이거를 자유수분이라고 하는데 그 커피를 볶는 데 있어서는 이 세포잖아요. 결합수분을 어떻게 열에너지로 가하느냐에 따라서 로스팅이 잘 되고가 안 되고가 결정되는데 대기 중에 있는 거는 대기 중에 있는 것과 결합된 수분의 약간 양상이 다른데 일단 대기 중에 자유수분이 많으면 로스팅할 때 열에너지를 직접 가해야 되는데 이 자유수분이 많다 보니까 약간 더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합수분이 열에너지를 가해서 로스팅 돼가지고 결합수분이 쪼개지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커피 옆에 있는 여러가지 당성분이나 아미노산의 열에너지를 가하면서 로스팅이 되는 건데 수분이 높은 날은 자유수분이 먼저 날아가서 화력을 세게 주고 로스팅하는 게 맞고 약간 더뎌지고 로스팅이 좀 길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수분을 먼저 많이 날려보내고 로스팅을 하면 이 드럼 내에 자유수분이 좀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 드럼이 밀폐가 아니에요. 밀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로스팅은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근데 뭐 약간 줄이겠다 이러면은 160도 이전 구간을 좀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서 결합 수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수분들을 로스팅이 잘 되는 구조로 좀 바꿔놓고 로스팅을 하면 좀 그런 확률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중배전이나 약배전은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차라리 강배전을 하자.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고 옛날에 아그트론, 그러니까 색도 재는 게 있어요. 색도 재는 게 있는데 색도로 재도 로스팅이 일정하게 나와요. 근데 맛을 보면 신맛이 과해요. 비 오는 날 볶았을 때. 속이 미세하게 덜 볶인다는 소리예요. 결합수분, 열에너지를 덜 받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겉을 일부러 태울 수도 있어요. 겉을 태우면 오히려 이상한 커피가 되기도 해요. 겉을 탔는데 속은 덜 볶인.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조심해서 로스팅을 해야 되고요. 제가 아는 로스터들은 비 오는 날 아예 로스팅을 안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대량의 로스터기로 소량만 생도 넣어가지고 열량을 많이 넣어주는 방식으로 로스팅을 하고 중요한 거는 평소처럼 로스팅을 하면 덜 볶인다.
속이 잘 볶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여름날 습도가 높은 날 30도에 가깝고 습도가 12%에 가까운 날은 로스팅을 안 하는 게 좋죠. 보통 대기 중에 수분이 몇 도인지 아시나요? 건조한 날은 40 미만 20%대고요. 보통 날이 한 4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쾌적하다고 할 때는 그런 날들이 커피 로스팅이 잘 되냐면은 자연수분이 없다 보니까 이 생두에 있는 결합수분에 열에너지를 가해서 열 에너지가 가하면 그 학설인데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하면서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당성분이나 아미노산을 건드리면서 그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일정 온도가 됐을 때.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랑 이 수분이랑 잘 굉장히 밀접돼 있고, 이 커피의 수분율이 아시죠? 수입할 때 뭐 수분율 때문에 로스팅 정도가 많이 바뀌어요. 똑같은 열량을 쓰더라도. 보통 가장 잘 되는 수분율은 10%라고 알려져 있고, 고기나 생고기 이런 것도 적당히 수분율이 없어야 고기가 잘 구워져요. 너무 그 피에 젖으면 고기도 잘 안 구워지듯이 커피 생두도 마찬가지로 이 씨앗이잖아요. 아몬드나 땅콩이랑 비슷한데 수분율이 10%일 때 가장 달고, 이 생두를 따자마자 채를 따자마자 건조시키지 않고 바로 로스터기에 놔서 로스팅을 하면 완전 물에 젖은 거잖아요. 말랑말랑하고 로스팅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잖아요. 맛있는 포인트. 거기까지 로스팅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커피 산지에서 수분율을 낮춰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로스팅이 잘 되게끔 해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적당한 로스터기 사가지고 거의 온도에 나와서 로스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맞추냐면 생두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들이 이 수분율을 맞춥니다. 그래서 생두의 크기나 수분율을 이 카테고리 안에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는 이유 중 하나가 로스팅을 어떻게 해라라는 어떤 가이드북이에요. 그래서 수분율은 8에서 12% 사이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생두 크기도 일정 크기 이상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생두 크기는 균일한 게, 제가 브라질을 선택한 이유는 커피가 제일 물러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나 중미 고지대,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이런 커피들은 원래 딱딱하기 때문에 속까지 열이 전달이 안 돼요. 비 오는 날은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더 신맛이 날 수 있는데, 브라질 커피 같은 경우는 속이 연하다 보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가 오밀조밀하지 않고 벌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열 침투가 용이하기 때문에 브라질 커피는 그냥 볶아도 잘 볶인다. 비 오는 날도 잘 볶인다. 비 오는 날은 이런 커피 볶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는 이 장마철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마셔야 돼요. 왜냐면은 기압 자체가 다르잖아요. 저기하고 기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배관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공기가 역류할 수도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바람이 역류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열 에너지가 나가야 되는데 그 열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 볶을 때 나오는 연기가 이 생두에 흡착이 되면 우리가 원치 않은 불쾌한 맛이나 텁텁한 맛, 뭐 이런 것들이 비 오는 날, 태풍 부는 날 이런 날 조심하셔야 돼요. 로스팅 할 때. 자, 그러면서 이제 가소로 5도가 되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에 1팝이 터질 텐데, 이거는 중배전, 그러니까 색깔이 어느 정도 진했을 때, 고소한 맛이 가장 극강에 이르렀을 때 배출할 건데, 일단은 제가 습도가 높은 날 어떻게 볶는지에 대한 팁은 드렸을 거예요. 각 로스터기마다 다른데 화력을 세게 주거나 양을 좀 적게 하면 되긴 해요. 근데 왜 그런지도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날은 찜통에 들어있는 거 같고 막 그런데,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습식 사우나 갈 거냐 건식 사우나 갈 거냐 뭐 이런 건데, 저는 건식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습식 사우나 때 그 온도 계란 보세요. 건식은 100도가 넘어도 사람이 버티는데, 습식 사우나는 온도가 1도만 돼도 굉장히 뜨거워져요. 왜냐면 열 전달 매개체가 달라서 그럼요. 습식은 열 전달 매개체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에 접촉했을 때 좀 많이 뜨겁게 느끼고, 건식은 덜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좀 버틸 수 있는 게 건조해서 그럴 거예요. 지금 일단 입에 기포가 됐고요. 조만간에 로스팅 돼서 달콤한 향이랑 산향이랑 같이 섞여 나는데, 일단 열 에너지를 확 줘가 수분까지 다 날려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기 중에 습한 것까지 열 에너지를 좀 어찌됐든 습한 게 날아가니까. 네, 사우나 건식 상태가 됐고 18도 정도에 살 예정이고, 1팝이 끝나고 2팝이 중점, 네, 이렇게 끝마치게 됐고요. 600g 넣어가지고 일단 잘 볶였는지 안 볶였는지는 사실 색깔로는 알 수 없고, 실제로는 먹어봐야지, 먹어보는 건데, 체크를 하시면서 로스팅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어떻게 로스팅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하면 저도 팁들 이용해서 볶아보고 테스팅 해보고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